가볼게요. 자, 여러가지 방정식 주제 1번부터 갈게요. 근데 제가 주제 따라 쭉 가면은 너무 또 그 주제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거 풀리고, 그럼 나중에 시험지 풀면 안 풀리고 하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쭉 개념부터 좀 잡아드린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방정식 하면 3차 또는 4차를 배우거든요. 그럼 일단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건 당연히 4차가 나올 거고 3차는 되게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3차 방정식부터 잠깐 오늘 다룰 주제만 먼저 설명해 줄게. 여러분 3차 방정식 어떻게 할지는 알겠지만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는 일단 경우의 수를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여러분 3차 방정식은 일단 3차이기 때문에 기본값 실근 몇 개를 갖죠? 3개를 갖는 게 일단 기본값입니다. 근데 항상 3개를 갖는 건 아니에요. 3차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실근 1개에다가 뭐를 가질 수도 있죠? 허근을 2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근 1개에다가 실근 2개인데 왜 이걸 3개라고 말 안 하시고 2개라고 쪼갰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바로 중근이 될 거거든요. 가끔 중근을 근 하나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는데, 근이 중복됐다 그래서 중근이고, 중근의 뜻은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그래서 두 자가 붙어 있어서 실근을 엄밀히 따지면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딱 써보면 얘들아, 벌써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근을 몇 개 꼭 갖는다? 1개 갖는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무조건 적어도 실근을 1개 갖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무조건 제 양쪽 손모가지 걸고 이번 학교 시험에서 3차식은 무조건 한 번은 뭐 될 거다?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3차식을 보면 너무 쫄지 마시고 무조건 한 번 1차식, 그 다음에 이쪽에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도전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갖다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왜? 이 2차가 어떤 2차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2차가 요 1차랑 어떤 관련이 있냐에 따라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요걸 잠깐 좀 세부적으로 갖고 오면, 여기서 1차식이 나왔고 여기에 2차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1번 조건이 되려면 요 3차식에서 요 2차식 부분이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될 것 같아?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될 거예요. 왜? 그래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둘, 그래서 합쳐서 3개가 될 것 같거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단 해놓고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단.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거 판별식만 쓰면 답 나올 거 아니에요. 단 뭐가 붙어야 되죠? 바로 요 앞에 있는 1차식과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 해놓고 요 앞에 있는 1차식과 근이 어떻다? 겹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너무 쉬워요. 무조건 허근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요 판별식이 뭐 나오면 돼요? 0보다 작다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나오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실근 1개에 실근 2개인데 그게 중근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세 번째는 판별식은 일단 뭐가 나오면 돼요? 0 나오면 돼요. 단 이제 여기서가 문제예요. 학교 시험은 늘 이 3번을 가장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학교 시험은 3번을 내요? 그럼 애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선생님,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중근 나오면 결국 중근을 갖는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라는 건데, 꼭 여기만 중근 갖는 라는 법이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 2차식이 중근을 가져도 돼요. 1번, 진짜 2차식이 중근이다. 근데 이번엔 2차식이 중근이 아닌 거예요. 얘가 중근이 아닌 거야.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는 중근을 가지라고 했는데 얘 자체가 중근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요 앞에 있는 1차식과 뭐가 되면 돼요? 중근이면 되지 않냐. 즉, 이 1차식과 요 2차식의 근이 일치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2차식이 중근을 안 가지면 1차식과 2차식의 공통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학교 시험은 늘 요 3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문장만 보고 판별식은 무조건 쓸 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어떤 조건이 붙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문제를 읽고 이거 1, 2, 3번 중에 이거네? 그럴 땐 이것만 따지면 되네? 이런 것들만 좀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볼게.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제가 먼저 한 문제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푸는 거 없을 거예요. 1번 보면, 자, 오늘은 한 명 정합시다. 주아로 합시다. 자, 주아가 오늘은 여기 있는 모든 3, 4차식의 인수분해 너가 다 담당할 거야. 자, 시작할게. 주아야. 1번 문제 보면 뭐 넣으면 0 나오죠? 1. 그렇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가 x-1, 최고차항계수 3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x, 그 다음에 뒤에가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라고 쓸 수 있어요. 그게 는 0이래요. 자, 근데 이제, 자, 선생님이 벌써 여기가 인수분해 됐어요. 어떻게? x는 1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줘. 이 허근 갖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됐거든요. 선생님, 그런 일은 없나요? 여기가 허근을 가져서 여기 있는 허근과 겹칠 일은 있나요? 그럴 일은 절대 never 없으니까요.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 뒤에 2차식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의 뭐가? 판별식이.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a가 어디부터 어디? 0부터 8 사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1부터 7까지니까 답은 몇 개? 7개.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선생님 저는 요 4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허근을 2개 가지면 허근을 4개 못 갖나요? 아니면 또는 허근을 3개 가질 수 없나요? 특히 허근을 3개 못 갖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 왜? 실근의 3개 반대가 허근의 3개니까 실근 3개 갖는다는 건 허근 3개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얘들 허근 3개 가질 수 있을까? 없어요. 왜냐면 허근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하나의 근을 가지면 다른 하나는 그 하나의 무슨 근이라고 하죠? 켤레근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개라는 이유가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알파 바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베타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베타 바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이 4개가 되니까 3차식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3차식은 이 3개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 저는 저 2차식만 괴롭힐 겁니다.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6번 문제 보면 주아야 또 뭐 넣으면 0 되죠? 1. 그렇지. 그럼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아직도 조리제법 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2x제곱. 최고차항계수가 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뒤에가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에 뒤에가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벌써 여기서 또 x는 1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갖다가 계속 장난칠 겁니다. 자, 이번에 무슨 장난치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자, 이제 머릿속에서 잘 봅시다. 근이 2개 나왔으면 좋겠대. 근이 2개. 그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이 2개?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여기 실근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서 중근 나와주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중근 돼서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나오면 안 됩니까? 생각 잘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중근일 때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쓸게요. 5-a의 제곱 숫자가 맞겠지? 좀 숫자가 들어오는데 내가 제대로 썼나요? 썼겠죠. 자, 가봐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a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0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얘들아 우리 인수분해는 이거 했니? 잘했니? 1 넣으면 마저 주아야? 나 너를 갑자기 의심이 가는데? 1 넣으면 0 안 되잖아. 돼지야. 나 저 돼지 뭐 넣으면 0 돼? 마이너스 1이잖아. 어쩐지 이거 식이 이상하다 싶었어. 얘가 허근 나오는데 여러분 주아 탓하세요. 자, 가볼게. x 플러스 1로 갔어야 되네. 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이제 될 것 같네. 그러면 1 플러스 a의 x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저 뒤에는 똑같이 몇 a 플러스 a니까 플러스 a 이렇게가 되겠네. 자, 그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똑같아요. 요거 판별식 가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의 2는 0.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의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멈추세요. 왜냐면은 자 물어볼게. 아까는 여기 판별식 썼을 때 잘못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왔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얘는 무슨 실근을 갖긴 갖지만 내가 아는 더러운 실근을 갖는 거야. 루트를 포함한 채로. 근데 얘들아 문제 읽어보면 맨 끝에 어차피 A를 뭐 할 거래? 더 할 거래. 그치? 그러니까 우린 나중에 여기 가서 그냥 뭐 쓰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거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합은 10 쓸 거니까 아직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을 해가지고 여기 실근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중근 가질래? 그래갖고 판별식을 썼어요. 이것만 하고 끝나요? 요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단 붙어야죠. 단 뭐가 붙어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단 붙어야 된다 했잖아. 단 뭐가 붙어야 돼요? 얘랑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근이 모두 다 뭐로 겹쳐요? 마이너스 1로 겹치면 우린 뭐라고 말하죠? 세 개의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삼중근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럼 근은 한 개로 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두 개가 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근은 같지만 너 절대로 얘 가지면 안 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여기 인수분해 안 돼서 우리 무슨 공식 쓸 거지? 근의 공식 쓸 거지. 얘랑 겹칠 일이 있겠니 없겠니? 다행히도 없을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얘만 따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얘가 중근을 하필 안 가져. 얘가 모르고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실수야. 하나, 둘, 셋. 그럼 세 개가 돼버려. 근데 두 개가 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두 개가 얘랑 뭐 하면 돼? 겹치면 되잖아, 이번에는. 그래서 두 번째를 뭘 따져야 되냐? 혹시 얘랑 겹치면 어떻게? 그래서 그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줬어.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 그러면 2A가 1이니까 A는 따라서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두 개가 나와. 언니 그럼 세 개죠. 근데 다행히 하나가 얘랑 겹쳐. 그래서 겹치는 거 하나에 서로 다른 거 하나니까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선 A가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는 결국엔 두 근의 합이 10 나오니까 10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얘는 1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9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답은 4번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요거 있잖아.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이 있거든.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뭐냐면 자 얘들아 거기 한번 읽어볼래? 모든 실수 A의 값이래. 얘들아 모든 실수 A의 값이면 얘들아 잘 봐. 우리 여기 판별식 뭐 썼지? 중근 썼지. 판별식 중근이면 사실상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봐. 여기 A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얘가 무슨 근 가죠? 중근 같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끔 가다가 요 A가 두 개 나왔는데 그게 중근이면 같은 값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다 더하라고 하면 그 A 값이 서로 같으면 두 번 더해야 돼? 한 번 더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 값이 여기서 중근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A가 뭐 A 제곱 쉬운 걸로 할까? A-5의 제곱은 0이 나왔어. 그럼 A는 5란 말이야. 근데 A 값의 합 구하래.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5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가 만약에 중근이 나와버리면 A는 꼭 한 번만 더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멍청해서 그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과 계수의 관계 잘 봐. 요거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나오잖아. 물어볼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뭐 나와? 두 근의 합이? 10 나오지. 근데 큰일 났네? 왜냐면 이 10은 5와 5를 서로 뭐로 본 거야? 다른 5로 본 거야. 빨간색고 파란색고. 그래서 더해갖고 10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냥 A-5의 제곱이 0 되는 A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5. 근데 더할 때는 5만 더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기가 혹시나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모든 실수 A를 다 더하래. 그럼 함부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안 돼. 여기서는 A 값이 서로 다를 거니까 그 두 개 더한 게 10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나왔을 땐 위험합니다. 진짜로. 예전에 한번 이랬던 문제가 있었어. 자사고에서. 그래서 애들이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더해 갖고 왔더니 하나가 갑자기 더 더해져서 답이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혹시 완전 제곱식 나오면 A는 하나만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10번 한번 가보자. 여기 계속 재활용할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 계속 옆에 있는 거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자, 10번 가볼게. 오늘로써 여러 가지 방정식 근의 개수는 완결 지어야 돼.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돼. 자, 10번에 주아야 뭐 넣으면 0 나와? 확실해요? 이제 조금 믿음이 사라졌는데 가볼게. x-2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뒤에가 마이너스 6k니까 플러스 3k는 0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럼 여러분 벌써 여기서 x는 2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놓고 문제가 뭘 그랬냐면 이번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조심해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일단 여기서 무조건 몇 개 나와줘야 돼? 2개 나와줘야지.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2개 나와야 되면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니까 k는 뭐보다는 작다? 1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지. 단 해놓고 겹쳐야지. 단 얘랑 겹치면 어떻게? 겹치면 안 되지. 그래서 2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4 빼기 2 더하기 3k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니까 2고 넘기면 k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가 K가 양수란 말이 싹 빠져있고 범위 구해줘 라고 하면 뭘 써야 돼? 요게 선생님마다 조금 기준이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요걸 답을 인정할 때가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 첫 번째 답은 이거 양수란 말 지웠어 지금 이 문제는. 자, 요것보다 작은데 요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쓰는 친구들이 있냐면 K는 12분의 1보다 작아. 근데 거기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안 돼 라고 써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요걸 또 답으로 인정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베스트 정답은 뭐죠? 베스트 정답? 잘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 12분의 1보다 작은 것들 중에 얘가 껴있잖아. 그럼 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답을 2개로 쓰는 거야. 어떻게? K는 12분의 1보단 작아. 근데 너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잠깐 쉬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거 다 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답지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것도 너무 좋거든? 요 왜? 12분의 1보다 작은 거 다 돼. 거기서만 마이너스 3분의 2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쓰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은 요걸 조금 비추하고요. 요걸 제일 좋아해요. 12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작은 거 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K가 무슨 값이라고 나왔어? 양수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얘는 포함해 안 포함해? 그러니까 얘는 0보다는 크지만 12분의 1보다는 작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범위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답 나도 요걸 추천해요. 요거 써서 괜히 시시비비 갈리느니 그냥 요렇게 깔끔하게 써주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단답형에서. 이번 단답형은 여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도 명확하게 부등식으로 표시하게끔 나오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거야. 채점하기 쉬우려고.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전 계속 제가 했던 말 계속 증명하면서 갈 거예요. 자, 15번 한번 가보자 이거. 15번도 보면 자, 주아야 뭐 넣으면 0 나와? 마 1이야? 진짜 한번 가볼게. 자, 마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3x. 그리고 끝에 상수가 k니까 플러스 k는 0이래.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놓고 한번 가보자 이거야. 벌써 여기서 x는 1이 나왔어.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놓고 문제를 딱 읽었더니 근이 모두 실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얘들아,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건 일단 허그는 되면 안 되고, 실수가 되더라도 뭐여도 된다? 중근이어도 되고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엔 너는 요 뒤에는 뭐만 따져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되겠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거밖에 안 써요. 왜냐면은 중근이 돼도 된다는 뜻이니까. 실근의 개수도 아니야. 그냥 실근만 되면 된대.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가 정답이 되는 거지. 계속 이 뒤에 2차식 갖다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3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19번 가볼게. 학교 시험은 저는 19번을 낼 거예요. 저는 19번 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다 부교재에서 발췌해온 거니까 같이 부교재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9번. 자, 주하야 뭐 넣으면 0 나와요? 1이에요. 자, 가볼게. x-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뒤에가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2k는 0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벌써 x는 1이 나왔다. 어우 선생님 근데 이 문제는요 그냥 뭔진 몰라도 중근만 있으면 된대요.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중근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첫 번째는 여기가 중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놈이 판별식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써보면 9-8k가 0이다. 그래서 k는 뭐 8분의 9다 라는 거죠. 자 요러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써줘야 돼요? 단 뭐? 앞에 있는 거랑 겹치지 않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가 붙어야 되냐? 단 나는 x가 1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x가 1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여기에 1 넣었을 때 0 되지 말라는 거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k가 0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즉 따라서 k는 1이 아니었으면 좋겠어가 일단 추가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로 뭐로 가야 돼?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바로 선생님 이번엔 여기가 두 개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칫 잘못하다가 3개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두 개라면 얘랑 하나 겹치게 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x가 1이 될 때니까 얘 재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k가 1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여기서는 얘가 중근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선 1이 안 돼야 되고 반대로 여기가 두 개 나왔으니까 얘랑 겹친다. K는 1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거 두 개 좀 더해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되니까 답은 8분의 17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아직. 자 넘어가 볼게요. 24번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도. 자, 주하야 뭐 넣으면 0 되죠? 24번. 네?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x 플러스 1. 자, x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x, a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고요. 마지막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끝나면 돼요. 그럼 벌써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뒤에 거 갖고도 우린 갖고 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허근을 이거 허근을 갖도록 우린 너무 농락하는 문제지. 허근 가지면 무조건 방법은 얘밖에 없어요. 얘만 유일하게 허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건 그냥 바로 하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럼 요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전개 좀 하지 마세요. 전개하지 마시고 여기가 상수로 나오면 반대로 넘겨서 그냥 빨리빨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1 더해주면 마이너스 a는 3. 그럼 a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범위 답은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가 5번에 있죠.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굳이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풉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가 여방, 여부, 경순조, 행렬이거든요. 무조건 여방, 여부랑 행렬에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이셔야 돼요. 계속 줄여서 우리 경순조에 올인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올인해야 되냐면 경순조는 2번 푸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 푼 거랑 두 번째 푼 거랑 답이 다를 경우가 커요. 대부분 경순조가 그래요. 시험장에서는 처음에 막 풀었어. 그럼 나중에 검토하려고 푸니까 여기 2 안 곱했네? 그럼 곱하는 순간 이제 멘붕이 와. 그럼 첫 번째가 답일까? 두 번째가 답일까? 그래서 보통 경순조는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는 보통 3번 풀어야 돼요. 처음에 푼 거, 두 번째 푼 거, 세 번째 풀었더니 두 번째랑 일치해. 그럼 두 번째가 답이야. 이제 최악인 상황이 1, 2, 3번째가 다 다른 거죠. 답이. 그럼 이제 걔는 이제 안드로메다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네 번째 풀어야 되는데 네 번째 풀었는데 또 답이 달라. 그럼 미안하지만 그때는 처음에 푼 게 답이니까 처음 푼 걸로 답 체크하세요.
아셨죠?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 여방 여부에서 시간 어마어마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차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저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 4차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4차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3차식은 제 손모가지 걸고 몇 번 인수분해 된다? 한 번 인수분해 된다지. 근데 4차는요. 제 손모가지는 걸면 안 돼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간혹 가다가 돼요. 그것도 간혹 가다가 몇 번 되는지 아세요? 될 거면 확실하게 2번은 됩니다. 한 번 되는 문제는 없어요. 2번은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2번 되는 문제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거의 2대 8이에요. 인수분해가 2번 되는 4차식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4차식 문제가 무슨 식? 바로 복2차식이에요. 복2차식이 인수분해 안 되는 순간 애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잘 봐. 내가 4차식도 잠깐 설명해 보면 잘 봐. 4차식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4차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요거 3가지 말했죠. 요 3가지처럼 한번 읊어보실래요? 아무 순서나 말해도 돼요. 1번 4차식은 근을 어떻게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실근 4개, 그게 가장 디폴트예요. 기본값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근 4개. 그렇죠, 맞아. 얘는 무려 허근을 4개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실근 2개. 그리고 허근 몇 개? 그렇지, 이것도 있어요. 또 실근 4개를 살짝만 조금 쪼개보세요. 실근 2개와 실근 2개인데 이걸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이 실근 2개가 중근이 되는 거예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실근 2개. 자, 또 있어요. 하나 더. 4번을 조금 벤치마킹 하세요. 똑같이 실근 2개입니다. 얘도 실근 2개예요. 근데요, 얘도 중근, 얘도 중근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 1 가면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4차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본 게 1차, 2차, 맨날 지겹도록 이것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3차 본 적 있어요? 3차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4차가 어떻게 생겼게? 가장 기본값이 W입니다. W. W처럼 생겼어요. 요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W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5개를 갔는데, 물론 5개는 아닙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요 5개만 있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얘 안 내요. 단 한 번도 안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 나옵니다. 얘 출제합니다. 얘도 출제합니다.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얘 혹시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얘는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딱 한 가지 유형. 얘가 바로 뭔지 아세요? 아니, 보기차식 아니에요. 얘가 뭔지 아세요? 얘가 혹시 여러분들 상방방정식 들어보셨어요? 대칭방정식. 4, 3, 2, 1 상수. 4차, 3차, 2차, 1차 상수.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모양이 대칭일 때 있죠. 요게 대표적인 상방방정식이에요. 요런 식들을 제외하고는요, 그 유형 빼놓고는 사실 최다 빈출은 요거는 뭐 세모라고 칠게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냥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렇게가. 요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틀어서 가장 최고난도, 오늘 설명하면 한 2-3명은 모르고 끝나는 문제, 바로 이게 보기차식 중에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보기차식을 줄 때가 있고, 그거에 따른 근을 판별하라고 해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4차 방정식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26번 한번 봐볼게요. 이제 큰일 났어요. 26번 보세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당황한다고요. 자, 26번 보면 일단 무슨 식인 건 확실해요. 보기차식은 확실해요. 왜? 4차 다음에 2차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내실근. 자, 근데 여러분,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보기차식 어떻게 풀어요?
x제곱을 t로 치환하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야, 난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유파인에서 5년 있으면서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저거 쓰는 애들도 드물지만 대부분 그냥 바로 밑에 t제곱 이렇게 시작하지만 요 뒤에 사실 뭐 써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이거 나한테 배운 애들은 사실은 3학년 때까지 국룰처럼 따라다녀야 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수학은 우리가 x제곱을 t로 뭐 했죠? 치환했죠.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기억하세요. 치환하면 뒤에 다음 문장이 뭘까? 명언처럼 외워. 무조건. 명언이야. 내가 주는 명언이야. 알았지?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셔야 돼요.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이거는 고3 끝날 때까지 따라다녀요. 고3 끝날 때까지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걸 하는 순간 범위는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잘 봐. 여기선 아무 범위를 안 줬어요. x에 관한 범위. 그 말 뜻은 뭐죠? x는 아무 말 안 주면 모든 실수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지만 우리가 그걸 제곱하는 순간은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0 아니면? 그래서 여기 항상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걸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근의 분리에서 이점이 생겨요. 근의 분리 들어보셨죠? 근을 분리하는 거. 거기서 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쓰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치환했어요. 그럼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 플러스 2야. 아직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당황해요. 치환까지 오케이. 그럼 치환했으면 최소한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인데 이것도 막 여러분들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서 또 저걸 뭐로 고쳐요? 이제 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시작합니다. 왜? 보기 차식의 원래 풀이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합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합차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 풀이가 제일 빨라요. 제가 나중에 지금 설명해 드린 거 그냥 그대로 푸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잘 봐. 이거 합차로 바꾸면 안 돼요. 절대. 자, 주아야. 이거 t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t 값이 기본 값은 몇 개가 나와? 그럼 그게 네모 세모 나왔다 칠게. 근데 우린 t 값 찾는 게 아니야. 다시 t 대신에 뭐로 고쳐야 돼요? x제곱으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그게 네모 세모가 나오는 이 x값을 찾아야 되고 그 x값이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이든 중근을 갖든 허근을 갖든 이 문제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잠깐 지우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이런 것들은 다 이 네모 세모의 뭐가 결정하냐? 부호가 결정해요. 이 네모 세모 부호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달라져요. 제가 네모 세모를 뿔뿔로 고치면 26번 유형. 뿔마로 고치면 그 다음 30번 유형. 마로 고치면 35번 유형. 이게 부호에 따라서 유형이 나눠져요. 뿔뿔이냐 뿔마냐 마마냐 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선생님 그럼 도대체 왜 이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따라서 이 4차식은 근의 종류가 바뀝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x제곱을 4, x제곱을 마사라고 했어요. 자, 주아야. 얘는 x가 뭐 나오지? 뿔마 2. 얘는 뭐 나오죠? 허근 나오죠. 뿔마 루트 2i 이렇게. 그럼 얘는 벌써 실근 몇 개? 2개. 허근 몇 개? 2개야. 자, 두 번째. x제곱은 4, x제곱은 9, 뿔마 2, 뿔마 3. 4개 나오죠. x제곱은 마 1, x제곱은 마 2, 뿔마 i, 뿔마 루트 2i. 얘는 허근이 4개야. 그럼 지금만 봐도 이 근의 부호가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구나. 즉 얘처럼 뿔마가 되면 실근 2개에 허근 2개가 나오는 거고 뿔뿔이면 그냥 실근 4개가 나오고 얘는 마마면 허근만 4개를 갖겠구나 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선생님 유일하게 애들이 요걸 놓쳐요. 유일하게 선생님 그러면 2, 4, 4 이게 2 아니면 4밖에 답이 없겠네요. 실근이 2개냐? 실근이 4개냐? 허근이 4개냐? 이거밖에 못 물어보겠네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3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3개는 언제일 것 같아? 이게 3개가 나와. 실근이. 이거 당황한다니까? 이게 맨날 2개, 4개, 4개만 공부했다 보니까 3개가 나올 때가 갑자기 당혹스러운 거야. 아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3개 언제 가질 것 같아? 그렇지. 하나가 0인 거야. 즉, x제곱이 0이고,
여기가 x제곱이 4인 거야. 그럼 여기 0 하나에 뿔마 2니까 실근에 3개 같거든. 그래서 이게 유일한 실근 3개야. 그래서 애들이 3개 나오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3개 가져요? 문제 오류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플러스면 2개고 마이너스면 허근인데 어떻게 3개 나와요? 0이잖아. 그럼 뿔마 0은 하나로 치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잘 봐. 집중해야 돼. 집중해. 오늘 죽어. 졸면은 오늘 신호등 건너다가 안 좋은 일 생겨요. 아셨죠? 저는 제가 비는 대로 이루어져요. 누구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저주 내렸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름을 아직 안 내렸잖아요. 그냥 누군가를 다칠 거다. 여러분들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쵸? 가볼게. 자, 간다. 네모, 세모. 근데 이건 다시 t에 관한 식이고 t는 네모와 세모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로 불러요? 근이라고 불러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네모, 세모의 근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얘네 둘이 서로 같냐 서로 다르냐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바뀌니까 이 t에 관한 이 2차식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따질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뭘 따져야 되냐? 바로 판별식을 따져야 된다. 판별식. 두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뿔뿔일 수도 있고 뿔마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으니까 두 근의 합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요 3개면 돼요. 4차식은요. 근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저 3가지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진짜 내 말이 맞는지 볼게. 26번 보면 아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그랬거든. 서로 다른 내실근. 이게 4개 가지려면 요 네모와 세모가 일단 부호가 뭐여야 돼? 뿔뿔이어야겠지. 그래야지 2개에서 4개잖아.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 네모와 세모가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네모와 세모가 똑같으면 얘들아 이건 몇 개의 근이 나올까? 아니, 이 네모랑 세모가 똑같이 나왔어. 그럼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올까?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리고 걔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무려 사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4개의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그럼 그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그랬잖아. 그게 깨진다고. 그래서 네모, 세모는 서로 달라야 되고요. 네모도 플러스고 세모도 플러스여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무조건 뿔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도 항상 플러스여야 됩니다. 2a도 항상 양수여야 돼요. 두 근의 부호가 뿔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도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두 근의 곱 a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3가지의 교집합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면 a-2,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첫 번째 나오고요. 얘는 쉽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그냥 a는 0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거 이래놓고 이거 교집합 못 찾으면 이거는 뭐 뒤지라는 거죠. 자, 가볼까요? 일단 0보다 작다가 껴있으면 0보다 큰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버려버리면 돼요. 0보다 작다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있으니까 얘가 더 우세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컸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네. 문제가 뭘 구하래요? 둘이 곱하래요. mn 값을. 답은 2.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자, 뒷장 넘어가 봐. 내가 거짓말 하나. 재밌다 이거야. 그치? 수학은 참 재밌어. 아니야? 시은이었나? 이름 뭐였지? 서영이? 재밌지 않니?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막 너무 이게 신기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수학이 재밌는 게 아니라 알려준 대로 풀면 풀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나? 요즘 애들은? 자, 가볼게. 재밌다 이거야. 해보자 이거야. 자, 30번 가볼게. 자, 얘들아. 30번은 난 최소한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4차식 같은 경우 30번 문제 보면 뭐부터 먼저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4차식은 특히 식 보자마자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세요.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얘는 x로 묶여요. 0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x로 묶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한 번 인수분해되는 4차식은 없습니다. 인수분해 될 거면 무조건 적어도 몇 번? 2번은 될 거야. 안 그러면 와서 제 손모가지 자르세요.
내가 진짜 자를 것 같은데, 윤하율은. 근데 저 새끼는 뭔가 뭔가 이상해. 자, 가볼게. x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상수항 a 플러스 2는 0이다. 자, 혹시 뭐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a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만나 좀 확인해보자. 이거, 됩니다. 되나? 2 없어지고, 아니다. 뭐 넣으면 0 나와요? 도와줘요. 마이너스 3a, 2a.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안 되니? 마 1, 1 없어. 된다. 오케이,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제 봤죠? 제 손모가지 아직도 있죠? 그러면 무조건 저는 거짓말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x는 벌써 0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근데요, 얘는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대요, 3개. 그럼 얘들아, 3개가 되려면 벌써 여기서 0, 마 1. 그러면 이제 이 2차식 갖다 갖고 놀 건데, 첫 번째는 뭐냐? 너 이거 2차식 절대로 얘 말고 절대 다른 거 갖지 마. 그리고 같은 거 가져. 그래서 첫 번째는 중근이 될 때죠.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답이라면 안 되죠, 먼저. 왜? 단 무슨 뜻이야? 얘랑 겹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 너 0 가지면 안 돼. 0, 0. a 플러스 2가 0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라는 게 하나 붙어야 되고, 두 번째, 너 마이너스 1도 겹치면 안 돼.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그럼 마이너스 a, 1이었으니까 플러스 3, 2, 0 되면 안 되니까 a는 3이어도 안 돼 라는 게 걸려야 돼. 그럼 얘들아, 어차피 여기에 마이너스 2랑 3이 없으니까 오케이, 너 답으로 인정. 얘 인정해줘. 그 다음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주셔야죠. 두 번째 뭐? 안타깝다. 너 중근 아니야? 너 그럼 2개 가져? 그러면 나랑 겹치자. 겹쳐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번엔 나랑 겹치면 x가 a는 그때 뭐면 돼? 마이너스 2면 돼. 그럼 여기서 바로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 거지.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너 나랑 겹쳐. 0이랑 겹치지 말고. 그러면 그때는 a는 3이 되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실수 a의 곱을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요거 타락탁 틱탁톡 곱하면 되겠지. 그럼 벌써 이렇게 곱하면 2니까 4, 3, 12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요, 이렇게만 나올까요? 이렇게 내면 학교 시험이라고 하면 이거는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인강 본 새끼들은 다 풀어요. 그럼 등급 컷이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진짜로 생각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내냐면, 얘들아, 사실 여기에 되게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안 한 짓이 있어.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걸 원래 해야 되거든. 뭐냐면, 여기서는 너 판별식 0 대라, 얘랑 겹치지 마라, 뭔가 되게 완벽하게 풀었지. 근데 이 2번하고 3번 풀 때는 너 그냥 0 대라, 마이너스 1 대라 이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어, 얘들아. 근데 요 새끼가 얘랑 3중근 되면 어떡해? 그렇잖아. 우리는 x가 0이 되라 라고 시켰는데 여기다 0 돼서 a값 찾았지. 근데 막상 넣었는데 여기가 완전 제곱식 되면 어떡해? 이 a가 들어감으로써 x 제곱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0, 0, 0, 마 1. 그럼 얘는 2개가 돼버려. 3개가 아니라.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 2번하고 3번 따질 때는 원래 뭐까지 해야 되냐면, a를 넣었을 때 얘가 절대로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가 나왔을 때 얘랑만 겹치거나 얘랑만 겹쳐야지 3개가 겹치는 일이 없는 것도 찾아줘야 돼.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넣고요, 나온 거 다시 A값 넣어서 또 인수분해하고요, 이거랑 맞다 안 맞다, 저 그러면 이거 시간 절약 못 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보험이 하나 있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얘를 다시 넣지 않고 판단하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0만 겹쳐라 라고 했단 말이야. 0만 겹치라는 건 얘가 일단 근을 몇 개 가지라는 거야?
두 개 가지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두 개 자체가 무슨 두 개를 가져야 돼? 아니지.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하나가 얘랑 겹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랑만 겹친다는 전제에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너무 위험하면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빨리 옆에다 뭘 쓰냐? 이 2번과 3번은 얘가 근을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다는 전제 아니냐. 너 자칫 잘못하다가 마이너스 2 넣었더니 0, 0, 마일 이런 겹치는 일은 발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여기 판별식 써놓으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 마이너스 위에 거랑 똑같아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니까 a는 2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즉 너네가 찾은 여기서 a 값 이 두 개가 요 범위에 있어야 돼. 3이 2보다 커요?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한 a가 예를 들어서 0이 나왔다 칠게. 선생님 0 나왔어요. 얘도 답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마 0 넣어보세요. 그럼 얘랑 이 새끼랑 겹칠 수도 있어요. 누구랑가는 무조건 중근으로 겹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시간을 진짜 한 3분 남았어. 근데 요거 딱 한 문제 맞히면 이제 1등급이야. 100%. 근데 선생님한테 들은 건 기억나.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무조건.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가겠지만 조금 시간이 더 남았으면 요거 넣어볼까? 인수분해해볼까? 진짜 얘랑만 겹치네? 얘 넣어볼까? 인수분해해볼까? 얘랑만 겹치네? 요런 거 확인 작업도 시험 보기 전에 학원에서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장에 가서는 하지 마세요. 확신을 갖고. 아셨죠? 틀려도 학원에서 많이 틀리셔야 돼요. 제발 학원에서 질문 많이 하시고 진중모, 주간 테스트, 타임어택 다 틀리셔도 돼요. 많이 틀리세요. 학원에서 제발. 많이 틀리고 많이 고치면 걔는 결국엔 나중에 결과가 나와요. 자, 35번 한번 가볼게. 35번. 아따 목 아프다. 끝자잉. 자, 35번 가볼게. 잠깐만. 너네가 내가 프린트가 좀 다른가? 같은가? 오케이. 35번 갖고 오케이. 자, 가볼게. 35번도 똑같아요. 자, 가봅시다. 빨라요? 안 빨라요? 오케이. 가봅시다. 목 아프다. 자, 35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4차식이 인수분해 되는 비율은 진짜 적다고. 그쵸? 대표적인 35번이 땡큐베리 감사 인수분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거 제가 총괄 테스트인가 주간 테스트에 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거 아마 부교재에 있을 거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요거 숫자 바꾸실 거예요. 작년엔 바꿨어요. 마일 0, 1, 2를 다른 숫자로 바꿨습니다. 자, 가볼게요. 지금 자, 첫 번째.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돼요? 라고 봤더니 막 숫자를 넣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상수항이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쟤를 어떤 짓을 하면 가운데 마이너스 괄호 열고 2a 플러스 1이냐? 여기다 다 뭐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최소한 인수분해가 요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은 우리는 두 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뭐? x제곱이 a 플러스 2 될 때랑 x제곱이 a 마이너스 1 될 때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너네가 흔히 말하는 와, 저 새끼 수학 존나 잘해. 저 새끼 어떻게 저렇게 풀지? 라고 하는 풀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우리 노멀한 학생들이 푸는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잘 봐. 일단은 노멀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구하라는 게 F 몇부터? 마이너스 2부터니까 그냥 숫자 넣으시면 돼요. 학교 시험에서 이거 숫자 다 바꾸실 거니까 0, 1, 2 이거 그 다음 넣으시면 돼요. 어디다가요 선생님? A에다가요.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를 말하시면 돼요. A에 마이너스 2 넣었어. 여기 몇 개 가져요? 0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허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하나. 마이너스 1 넣었어. 양수니까 2개, 음수니까 0. 0 넣으면 양수니까 2개, 여기 음수니까 또 2개. 1 넣으면 양수고 0이니까 드디어 3개. 그리고 2 넣으면 양수고 양수니까 총 4개. 그래서 저거 다 더한 게 정답이에요.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럼 더하면 7, 11, 12. 답 3번이에요. 요게 이제 보통 노멀한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고요. 선생님 이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숫자도 더럽고 저식도 더러워서 이거 숫자를 대입해서 풀기엔 조금 버거울 때는 어떻게 하죠?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공부했어. 이게 네모야. 아까 그 4차식에서 이게 세모고. 그럼 우리 아까 그 네모 세모에 따라서 근의 개수 공부하지 않았어? 네모와 세모가 둘 다 플러스면 총 몇 개? 4개. 네모가 플러스 세모가 마이너스면 몇 개? 실근? 2개. 네모 세모가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면 몇 개? 없고. 만약에 네모는 0인데 세모는 양수야. 그러면은 플러스면 얘는 몇 개? 3개. 네모는 0인데 세모가 음수야. 그럼 몇 개? 1개. 이렇게, 그치?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 이 네모 세모가 부호를 결정할 거니까 아까 말한, 야, 이 새끼 수학 잘해요. 이 새끼 진짜 어떻게 이 똑같은 문제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죠? 라는 풀이가 바로 뭐냐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내가 찾는 게 실근의 개수예요? 허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죠. 실근의 개수면 저 부호는 항상 뭐여야 됩니까? 뿔뿔. 그리고 0이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러분, 두 개 곱한 건 항상 뭐여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빨리 푸는 친구들은 실근의 개수요. 둘이 곱했더니요. 또는 각자요. 양수면 돼요. 그래서 A가요. 마이너스 2, A가 1이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은 얘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다 2개씩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얘, 요렇게. 요 두 개들은 1보다, 얘도 맞고 얘도 맞잖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요 두 숫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들어가는 애들은 두 개가 기본값이니까 얘 4개 나왔고. 그치? 얘가 1이면 0 되니까 2개 플러스 1개에서 3개 나왔고. 선생님, 그럼 이 밑에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들은 또 2개래.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니까 하나. 마이너스 2보다 큰 마이너스 1은 2개. 0이면은 얘와 얘 범위에 얘 아무것도 없으니까 2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럼 잊으세요. 요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다 넣으세요. 그럼 대략적으로 규칙은 보일 거니까. 요건 잊으셔도 돼요. 자, 얘들아, 뒤에 한번 넘어가 볼래? 요거는 선생님이 이게 BPS용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따로. 원래대로라면 F반은 이만큼의 양을 하나 더 했어요. 똑같이. 3차 반전식. 근데 너무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차라리 BPS는 두 번째 여방 프린트에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만 편집을 해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형 어딨지? 10번하고 11번이에요. 유형 10번, 11번. 난 유형 10번, 11번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나와서 너네들은 꼭 맞췄으면 좋겠어. 자, 유형 10번 좀 한번 봐볼게. 주제 10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다 아는데 39번 보시면 40번, 41번, 42번 보시면 최악인 사건이 뭐냐? 이걸 싹 다 전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전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숫자만 넣으면 풀리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선 다른 번호로 한번 가볼게. 일단은 41번 같은 경우 보면 문제가 갑자기 3차식 하나 던져주고요. 얘가 0 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럼 얘들아, 우리 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인수로 갖는다니까 바로 이 3차식이 아무리 못해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는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7 더하기 알파, 7 더하기 베타, 7 더하기 감마입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왜? 여기 뭔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긴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베타인데 플러스 감마인데 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예요. 왜? 나는 근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식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러시면 돼요. 이거 뭐로 다 묶어요? 마이너스로 묶어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만드셔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묶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7 플러스 알파, 7 플러스 베타, 7 플러스 감마를 만들고 싶으니까 x에다 뭐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7 넣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서 준 px식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으면 정답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 진짜로 이거 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나 뒷장은 한 번만 풀려보면 안 돼? 뒷장? 나 요걸 진짜 풀려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거든. 뭐냐면 혹시 45번 한 번만 풀어보면 안 돼? 이 45번을 풀어서 맞냐 틀리냐 갖다가 바로 판단이 되거든. 자, 시작. 이거 45번으로 딱 그냥 게임 끝나요. 아, 이 새끼 이거 개념 안 해. 근데 이거 모르네. 이거 딱 바로 판단됩니다. 45번은. 자, 사실 지금 정도면 답이 나올 정도의 이제 난이도인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잘 봐. 우리 수학에서 근은 대입했을 때 뭐 나오죠? 0 나와요. 그게 근의 성질이에요. 그럼 잘 봐. f 2x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이 있나 봐. 근데 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래. 맞지?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알파, 베타 거꾸로 쳐 넣으세요. 왜? 안 넣으면 0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어버려. 그러면 결국 f2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f2베타 플러스 1도 0이고 이 f2 감마 플러스 1도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맞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이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인데 넣으면 0 되는 건 근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성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f 몇? 3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을 구해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냥 갈아 끼면 돼. 갈아 끼면 되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집에 청소기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다 됐어요. 물론 충전하면 되지만 옛날엔 뭐 했어요? 그럼 배터리 빼고 다음 충전된 거 끼듯이 얘도 똑같아. 여기가 충전이 다 됐어. 빵 됐대. 없대. 그럼 갈아 껴. 어떻게 갈아 끼는데 그냥 요 안에가 그대로 누구였으면 좋겠어? 얘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아 선생님 3x 마이너스 1이 2알파 플러스 1이던가 3x 마이너스 1이 2 베타 플러스 1이던가 3x 마이너스 1이 2 감마 플러스 1이면 좋겠네요 라는 거야. 1 넘어가서 2 되고 3으로 다 나눠서 x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2 x는 3분의 2 베타 플러스 2 x는 3분의 2 감마 플러스 2 이놈이 실제로 얘의 근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놓고 뭘 구하래? 나 더해줘. 다 통분까지 완료가 됐어. 그러면 2배로 묶으면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의 6이 되겠지. 그리고 세근의 합이 뭐래? 10이래. 요거 10이래. 끝났네. 3분의 26. 답 3번이지.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꼭 잘 알아요. 왜냐면 이걸 왜 알아둬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여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 풀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잘 봐. 우리 혹시 이 문제 기억나? fx가 0보다 큰 게 이놈의 해가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다. 그때 무슨 문제를 냈냐면 f2x가 0보다 클 때를 해를 찾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이거 여부에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요 45번 유형이 부등식으로 가면 요 문제예요. 부등으로 바꾸면 똑같거든. 자 물어볼게. fx가 0보다 큰 범위가 x가 1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다. 그때 f2x가 0보다 클 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래? 아마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첫 번째 범위 갖다가 여러분들은 아마 식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1 곱하기 x. 그래서 fx를 찾아버려요. 그 다음 그 fx에다 갑자기 2x를 넣습니다. 그 다음 그 놈을 갑자기 인수분해해서 해를 찾아요. 물론 맞습니다. 답은 맞아요. 시간을 많이 쓰겠죠. 여러분들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이 뭡니까? 빨리 푸는 게 아니야. 정의를 이용하면 되게 빨리 풀리는데 뭐냐면 0보다 크다래. 근데 무열아 0보다 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더듬이 모양으로 나와야 돼? 디귿자로 나와야 돼? 0보다 크다면? 더듬이로 나와야겠지. 그건 진짜 더듬이로 나왔지. 그럼 문제가 없지.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f2x가 0보다 크다래. 얘랑 얘랑 모양이 어때? 똑같지? 그럼 그냥 여기다 2x 넣으면 정답이잖아, 우리.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랑 x가 0보다 작다가 실제 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게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될 수도 있지. 그게 학교 시험에 나오지. 이렇게 나와놓고 이렇게 된다고. x가 1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f2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 해를. 아마 이렇게 문제 나왔으면 이 중 한 90%가 다 식세였다 해. 내가 한 표 걸게요. 심지어 FSR들은 다 식세워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겁나거든. 이걸 뭔가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갖고 이걸로 답이다라고 하면 뭔가 내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진짜 답인지 아닌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0보다 작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디귿자로 나와야 되죠. 근데 더듬이로 나왔죠. 그럼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네? 그럼 여기 중에 한 90%는 어떻게 푸냐? 아, fx는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a가 음수고요. x-1 x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 2x 플러스를 넣어갖고 다시 넣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틀어갖고 답을 말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시간이 모자르다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럼 이걸 만약에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풉니까? 잘 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예요. 알았어. 근데 전 0보다 크다를 찾으래요. 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무시하고 넣으세요. 그럼 이거 무시하고 넣었다는 건 사실 얘랑 부등호 방향이 없었다는 거지? 똑같았다는 거지?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얘 부정한 게 답이에요. 부정. 그럼 x는 뭐보다 크고? 답이에요. 실제 답입니다. 이거 식 안 세우고 푸는 방법이에요. 식 안 세우고. 이거 나중에 진짜 연습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 나오면요. 진짜 한 2, 3초 컷이면 끝나요. 이거 아무리 복잡해도 다 돼요. 아무리 복잡해도. 제가 문제 또 하나 내볼까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fx가 0보다 큰 게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왔다. 그때 f3x-1이 0보다 작을 때 찾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애들 다 식 세운다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나가던 애들한테 다 물어봐. 다 식 세워. 내가 장담할게. F반 새끼들도 다 식 세울 거야.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잘 봐. 이것도 크다예요. 더듬이해야 돼요. 디귿자 나왔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야. 난 그거는 기특해. 최고차 한계수 부호를 따질 줄도 아는구나. 그랬더니 이 새끼들 식 세워서 거기다 3x-1을 넣어서 다시 그거 인수분해해서 범위 찾고 있어. 언제 세워라 내워라 언제 푸니? 그럴 때 어떻게? 선생님 0보다 크다인데 디귿자입니다. 최고차 한계수 음수야. 알았어요. 근데요 이거 찾아달래요. 일단 개무시해. 너 1 더해 3으로 나눠. 근데 선생님 그거는 0보다 클 때잖아요. 그렇지. 그럼 난 부정해. 그럼 답이 뭐야? 얘 실제 답은 x는 0보다 작던가 x는 1보다 크던가. 실제 답입니다. 식 안 세우고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편법이 아니에요.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빨리 풀려요. 모든 수학은. 아셨죠? 자, 그럼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